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자, 요즘에는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인, 학생 할 거 없이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누구나 경험해보는 좀 흔한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허리가 아프면 이제 보통 디스크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디스크면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의외로 이 허리에 디스크 말고도 다른 질환들도 상당히 많고요. 요즘은 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요.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도움 말씀 주실 조보영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허리와 관련돼서 오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허리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보영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제 디스크, 허리 질환하면 디스크 보통 떠올리는데 디스크 말고도 뭐 허리 질환에 대한 어떤 원인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대표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은 이 근막염이나 허리의 근육, 인대 쪽에 있는 그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런 통증들은 저희가 이제 일시적인 통증들인 경우가 많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통증을 말씀드릴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통증을 일으키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세수하려고 허리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인 경우에 이제 저런 MRI 사진을 보듯이 그 한마디 정도의 그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디스크를 쌓는 수액에 섬유륜이 손상이 돼가지고 병이 오게 되는데 저 단계에서 저희가 잘 치료를 하면은 병이 더 진행되지 않고 저희가 간단한 어떤 운동이나 관리, 그다음에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병을 완치시킨 다음에 관리를 통해서 병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데 저 단계에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든지 관리가 계속 안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빨간 화살표에 보이듯이 까만 디스크가 터져 나와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허리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칼로 이 다리를 베어내는 듯한 통증이다. 진짜 심한 분들은 다리를 잘라내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안 아픈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심한 통증인데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에 허리 통증이 반복적으로 있다. 치료를 받았는데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하면서 계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 병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초기에 간단히 치료하고 관리를 하면은 저런 단계로 가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저 단계에서도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다리 통증은 없어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수술 전에 관리한 분들이랑은 결과적인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병이 이제 저희가 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척추관 다리로 내려간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증세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앉아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아프지 않고 잠도 잘 주무시는데 서거나 걸으시면 이제 엉치가 빠질 듯하고 걷다가 보면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게 되고 또 이 허리를 숙이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신경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자꾸 걷다 보면 허리를 숙여지는 분들. 이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노인들한테 생기는 병이고 노화와 관계되는 그 병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고령의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점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런 것들도 병이 심하게 진행되면 저희가 수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관리를 시작하고 병을 고치면은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완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초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디스크만 하더라도 그냥 다 똑같은 디스크가 아니었어요.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고 파열성이 있었고 또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렇게 허리 통증의 원인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자 아까 뭐 수술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게 그 전 단계에서 치료하는 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한번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그런 기본적인 치료에서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프롤러 테라피, 그 다음에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신경 차단술 등이 있고요. 근데 저 단계에서 잘 낫지가 않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로 통해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 디스크 내 수액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치료를 하고요.
또 신경이 직접 저런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에 낫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현미경을 보면서 간단한 그 수술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치료할수록 왼쪽 쪽에 있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병이 진행되면 오른쪽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내 몸에 큰 흠을 남기지 않고 치료를 받기 원하시면은 초기에 병을 고치고 관리를 하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래도 예전보다 이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비중도 많이 줄었고 네.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면은 저렇게 또 수술적인 치료도 좀 불가피한 부분도 네.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초기에 네.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도 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그에 따라서 그럼 적용되는 어떤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도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라고 진단을 내리면은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수술 안 하면 거의 낫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통증도 심하고 그 신경을 누르는 게 MRI에서 너무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걸 제거하지 않으면 환자가 낫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수술을 해도 잘 결과는 나쁘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레이저로 태워버리게 되면은 커다란 디스크가 사이즈가 많이 줄면서 환자의 통증이 가벼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가 되면 병이 완치가 되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만성 퇴행성 디스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액의 압력이 올라가서 쌓는 수액의 그 섬유륜의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액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그 섬유륜 주위의 그 신경의 그 염증 부위를 가라앉혀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환자의 그 통증을 효과적으로 그 원인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제 좁아진 신경관을 넓히기 위한 치료들이 필요한데 그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좁은 길에 약이 제대로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능하고 그 이제 어떤 그 물혹이라든지 어떤 인대 두꺼워진 인대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에 어떤 혹 같은 게 생겨서 신경이 좁아진 경우에는 내시경을 보면서 원인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풍선이 나와서 풍선으로 더 이 신경 성형술보다 더 넓은 부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치료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몸에 이물질을 넣지 않고 그냥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만 잘 넓히는 어떤 그 수술, UBF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병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적용되는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도 좀 다양하게 있고 그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여지들도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뭐 시술법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경막의 내시경 시술부터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이제 이 신경관을 이 신경이 누른 그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거를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상처를 내고 현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의 수액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꼬리뼈를 통하면은 저희가 이 살을 째지 않고도 그 병변까지 관을 넣을 수가 있고 그 관 안에 특수 내시경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수액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신경이 다치지 않게 그 수액을 보면서 태우는 그런 방법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고요. 이 그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기 이제 환자분 그 엉덩이 부위인데요. 그 꼬리뼈 쪽에 이제 우리가 신경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저기에 그 특수하게 장치된 그 관을 넣게 되면 저 관 안에 내시경과 그 레이저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저 화면은 이제 우리가 이 도면으로 그린 거지만 실제로 찾아 들어가면 노란 부위가 신경이고요. 저기 빨갛게 된 부위가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인데 저렇게 보면서 레이저를 안전하게 태우게 되면은 눌렸던 신경이 풀리게 되는 것이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꼬리뼈 사이에 있는 그 공간으로 통해서 쭉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길 보고서 직접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또 어떤 허리 다른 통증에도 좀 치료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급성 파열성 디스크에서 가장 저희가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술했어야 될 병을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바로 눈으로 보면서 통증을 이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도 그냥 유착 박리 목적으로 아니면 돌출된 부위를 레이저로 태우는 부위에 파열이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수술을 많이 했었으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가면 나 수술이 잘 됐는데 의사 선생은 수술이 잘 됐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계속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약 먹고 운동하세요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저 내시경을 보면서 병변 부위를 찾아 들어가면은 저 부위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박리를 시켜주게 되면 그 부위에 약도 잘 스며들어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저리다든지 허리가 아픈 환자들한테서 좋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뭐 급성 파열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수술 후의 통증 증후군까지 이렇게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좀 완화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더 살펴보죠. 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젊은 여자입니다. 37세 여자 환자분인데 그 노란 원형의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돼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저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 저희가 반드시 저거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어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야 낫는 병인데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의 일부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를 통해서 그 레이저를 이 튀어나온 부위에 직접 눈으로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레이저에 의해서 타면서 공기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처를 째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다음날부터 정상 생활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 저분도 굉장히 좋은 결과였고요. 아까 이제 그 사진은 옆면을 본 사진이고 저 사진은 단면을 본 사진인데 시술 후 6개월째 디스크가 완벽하게 녹아서 없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례는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그렇죠. 환자의 상태나 뭐 몸의 회복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열어놓고 있고요. 여러분은 허리와 관련돼서 뭐든지 좋습니다. 뭐 디스크 협착증 아니면 내가 어떤 질환인지 좀 의심이 된다. 아니면 난 병원 치료를 정말 오래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낫더라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뵙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저도 지금 상당히 아픈데, 아들 24살짜리를 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네, 아드님 증상이 어떤데요?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군대 가서 치사병으로 허리를 다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군병원에도 있었고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병원 다녔는데 어느 병원은 수술을 하라고 그러고 어느 병원은 한 군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다 하라고 하고 시술도 하라고는 해요. 네네. 근데 너무 어린 아이라 수술하기가 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시키지 않고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 그러면은 아드님이 지금 가장 아프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허리요. 허리요? 네, 근데 허리가 아프고 또 조금 알바나 뭐 조금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자기 용돈 벌려고 지금 알바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서서 하는 일을 좀 하면 엉치 쪽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엉치, 다리, 무릎 이런 데가 아파서 많이 두드리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요. 몇 가지 좀 여쭤봐 주실 거예요. 그거 대답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드님에 대한 증세를 말씀하셔서 들어보니까 허리 디스크 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남자분이고 취사병이라 그러면 지금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일을 하는 와중에 아마 수액이 흘러나오고 요통이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서 있으면 엉치하고 이제 무릎 위까지 통증이 와서 이게 다리를 두들긴다고 말을 하면은 이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이제 이 신경이 눌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아마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환자분이 이 군대에서 제대를 할 정도고 지금 아파서 휴학을 할 정도고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도 잘 낫지는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단순히 약물이나 물리치료, 침 등으로 해결되기는 없다고 봅니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아마 뭐 수술 얘기도 나오고 시술 얘기도 나온 거로 봐서는 이미 이제 병에 대한 어떤 결론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 젊은 나이고 우리가 수술을 안 하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은 네. 수술을 안 하는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원칙이고요. 이 병에 따라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통해서 수액이 흘러나온 걸 더 예방할 수도 있고 섬유줄의 어떤 염증을 직접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미 또 돌출이 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게 MR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 가지고 네. 병변을 직접 원인 치료하는 것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프면서 고생하고 병을 만성화시키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네. 이 전문의랑 상의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치료도 굉장히 잘 되고 네. 결과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한 후에 관리만 잘 되면 오히려 젊을 때 병이 전화위복이 돼서 평생 어떤 사는데 굉장한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수술 받으라는 얘기도 좀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장님께서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먼저 좀 적용을 받아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수술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요즘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시술들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또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지금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아드님의 증상을 듣고 지금 디스크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말씀만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뭐 사진이나 MRI 이런 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진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1살입니다. 60대 네. 초반이시고. 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아니, 한 5년 전에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검사하니까 4번, 5번 그 허리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 봄에도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 허리를 그냥 앉아 못 있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누우면 좀 나은데. 그리고 이제 비질러 한다든지, 걸레질러 한다든지 이러면, 하는 일은 엎드려 하는 일은 이리 하다가 일어서면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사진을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뭐 골다공증으로 있고 그리고 협착증도 있고 뭐 그 손가락 이런 거 발가락 이런 게 한 번씩 너무너무 마디가 많이 아프던데 그게 이제 그 대형성 관절도 오고 이렇다면서 그래 이제 치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 이제 왼쪽 그 허리 뒤에 그 엉치 위에 그쪽이 그 사진으로 보니까 좀 많이 안 좋대요. 그쪽이 이제 골다공증이라 하면서 치료를 이제 병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 이쪽이 또 너무 오른쪽이 그 허리가 이렇게 화장실 간다든지 자고 일어난다든지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발 한 발 한 발 뗄 때에 그 허리가 탁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예. 지금 뭐 이제 61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이분이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냥 아줌마들 어떤 통통한 아줌마 체형이라고 하시고 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대개 검사를 해보면 퇴행성 병변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병은 완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를 듣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허리는 어떤 기계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새 허리, 자동차로 치면 어릴 때는 새 허리, 새 차로 쳐야 되고 나이가 들면 오래된 허리가 되고 차로 치면 오래된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들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관리되고 이 미리미리 손을 쓰는 차들은 길 가다가 멈출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잘 고쳐놨다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또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고 관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타고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병이 심하게 되면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등으로 병의 근본을 고치고 그 이후에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체중이 뚱뚱하면은 체중을 줄이고 몸이 젊어지려는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통증에 잘 적응하면서 평생 불편함 없이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은 이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아주 일반적인 분의 어떤 증세를 가지고 계시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고 관리를 잘 받으시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은 다행히 이제 못 걷는다든지 이런 증세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잘 걸어 다니면서 수술을 피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계속 치료를 잘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분이 뭐 상담 받으실 때도 그 전에 이제 치료받던 원장님이 뭐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그 전에 이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하루아침에 뭐 확 갑자기 좋아지고 싹 낫고 이런 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고 꾸준히 전문의가 좀 이 가이드하는 대로 좀 따라가고 거기에 운동까지 같이 좀 관리를 잘 해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저희 방송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이 치료 그렇다고 자꾸 좀 이렇게 놔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좀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4세요. 네, 70대 초중반 정도시고요. 네, 아버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디스크 수술을 4번씩이나 했는데. 근데 지금 허리는 안 아파요. 허리는 안 아픈데 바로 무릎 위에가 이 살하고 껍질 아주 이렇게 아프고 또 이제 발끝머리 이제 저려요. 발끝 저리시고. 그래서 걸음을 걸 수가 없고 아플 땐 보통 아픈 게 아니면 몹시 아파요. 그러세요? 아버님 그 전에 그 수술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밑에 세미들을 이렇게 보듯이 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위에 등허리 위에 거기 2매 했고 가운데만 지금 안 돼 있지. 그래요. 지금 여러 마디로 수술을 하셨네요. 말도 못하게 수술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마지막 수술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요거 수술한 지 한 5, 6년 됐죠. 마지막 수술한 네 번째 수술하신 지가 한 5, 6년 되신 거예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아버님. 지금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어르신 그 몸에 기구를 넣거나 이런 수술은 안 하셨나요? 뭐요? 나사못을 넣거나 뭐. 넣었죠. 그런 수술하시고. 그 5, 6년 전에 수술하고 이제 5, 6년이 마지막 수술을 하고 지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꾸 뭐가 좀 나빠지는 게 있으시고요. 이건 허리는 안 아픈데. 무릎 위에 그 살하고 가죽이 이렇게 아프면, 막 울을 정도로 아프죠. 점점 더 아파지시는 거죠? 아프죠.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상당히 되신 분이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병이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인 경우에는 이제 나사못 수술을 저희가 많이 이제 예전에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허리병은 이제 거의 뭐 완치가 됐다라고 그때는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이 이제 처음엔 결과가 좋다 5년, 10년이 지나면서 수술 한 마디는 괜찮지만 안 한 마디들이 나빠지고 옆에 마디가 또 나빠지고 해서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리에서 저희가 수술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 열었던 상처를 다 열고 나사못을 다 빼내고 또 위에 또 나사못을 올리고 그런 큰 수술을 했어야만 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간단하게 넓히는 어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어떤 수술의 고리를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잘 쫓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시 허리의 건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 번 수술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수술 여러 번 이후에 좀 고통스러워 하셨고, 네. 꼬리뼈 쪽으로 이제 주사도 좀 맞아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한 그 다음 단계 시술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경막의 시술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수술은 여기서 이제 좀, 고리를 끊으시고, 네. 그리고 이후에 좀 관리를 좀 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아버님의 그 허리에 지금 어느 정도의 좀 수술을 하셨고 좀 네. 어떤 상황인지는 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버님 말씀에 좀 의해서 유추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이제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자, 뭐 오랜 기간 방치됐던 이 만성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어떤 치료법입니까? 그 수액의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환자들에서 이제 좋게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데 네. 수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전엔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가는 사람 바늘을 찔러서 그 끝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면은 어떤 플라즈마 이펙트를 통해서 이 수액 내 단백질을 우리가 기화시켜서 떨어뜨리면서 섬유륜, 그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의 그 압력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주파를 통한 어떤 열을 통해서 이 섬유륜의 어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직접 우리가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고주파 열 에너지를 넣게 돼서 디스크 내 염증 부위를 제거해서 디스크성 통증을 가볍게 하고 네. 그다음에 디스크의 압력을 수액의 압력을 떨어뜨려서 신경 압박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어떤 원리인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요. 네. 이 환자분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만 간단하게 부분 마취를 하고 허리 옆쪽을 통해서 저렇게 가느다란 바늘을 넣는데 네. 저 바늘 끝에는 우리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발전기고요. 우리가 병변이 있는 부위로 저렇게 관을 위치를 시켜서 고주파를 안전하게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쏘게 되면은 네. 그 신경을 누르는 그 수액의 압력 부위의 압력을 떨어뜨리면서 저런 식으로 신경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역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수술의 단점이 다 이 시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없이 어떤 만성 디스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액의 압력이 올라가는 통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일 때 아프다. 아니면 오래 한 자세를 취할 때 다른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이 있다. 아니면 서 있을 때 기침을 하면 허리가 뜨끔거리면서 아주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분들인 경우에 대표적인 수액의 압력이 올라가는 통증들인데 그런 경우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살을 째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이 없고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이나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있는 분, 뭐 암 환자들인 경우에도 여명이 오래된 예상되는 환자들인 경우에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 없고 시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서 환자가 꼭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고 다음날 바로 이 본인이 원래 하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네, 뭐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에다가 거의 뭐 절개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좀 특징을 짚어주셨는데, 네. 자 요즘에는 뭐 젊은 층들에게 목 디스크가 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상당히 있어요. 많으니까요. 예. 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이 목 디스크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그 허리 디스크는 허리뼈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 수액의 볼륨이 굉장히 많은데 예. 목뼈는 조그맣거든요. 허리뼈에 비하면 한 5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작은 부분에 수액이 도출이 되면서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 저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게 되면은 수액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목 디스크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한테서 목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돼서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경우에 병을 방치시키게 되면은 수술을 통해서 목 앞쪽을 절개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조뼈를 넣는다든지 인공 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초기에 오시게 돼서 팔이 저릿저릿할 때 어떤 기본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게 되면은 원인 치료가 가능하면서 그 후에 관리를 통해서 병이 재발하는 걸 막게 되면은 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뭐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 디스크 환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요. 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이제 목 디스크에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45세 젊은 남자분이고 노란 화살표처럼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사진을 보시면 왼쪽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 팔 저림 증세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부분 마취만 하고 수액을 녹이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보면서 위치를 해서 저 부위를 녹이는 장면인데요. 하게 되면은 이 수액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환자가 팔저림 증세가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목 디스크 쪽에도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환자에 따라서 예후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전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4세요. 네. 중반이시고. 자, 네,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4년 전에요. 네.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예. 허리가 4번, 5번이 터졌어요. 예. 네네. 터지고 무릎 연골이 깨지고.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예. 그 수술하기 전에는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뭐 발가락이 저리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부터 발가락 2번, 3번이 네. 2번, 3번, 4번이 양쪽 발이 오른쪽에는 마디 증세가 오고 예. 왼쪽에는 터질 것처럼 아파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가다가 주춤하고 어디 앉을 때 있으면 좀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네네. 집에서도 이렇게 다리를 우리 아저씨한테 맨날 혼나는데 꼬고 앉아야만이 그 통증이 가라앉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집에서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네. 그래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매일 이제 물리치료 진통제로 이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랬는데 네. 아이고. 뭐 재수술할까봐 난 겁이 나서 지금 네. 엄두를 안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래서 전화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실게요. 네. 저희가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이 폐경하시게 되면 골 밀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낙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골절은 없으셨던 것 같고 이제 디스크 파열이 됐던 모양입니다. 디스크 파열이 되면 이제 다리 쪽에 신경을 고장나게 하기 때문에 수술로 이 디스크를 잘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가락에 저린 통증이라든지 피가 안 통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이거가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이래도 낫지도 잘 않고 그냥 계속 떠안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면 꼬리뼈를 통해서 경막의 내시경을 보면서 이 신경의 주위를 유착을 박리시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 신경의 유착 박리된 주위로 약도 잘 스며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을 기본적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분은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환자분은 직접 진찰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치료를 진행하면은 좋은 적응이 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허리 통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다양한 치료법들 소개되고 있고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시청자분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유, 많아요. 76세예요. 76세? 네. 아이, 저희 전화 주시는 분 중에 많은 편 아니에요. 예, 딱딱,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이 많이 전화 주시거든요. 네, 예.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허리가요. 예. 허리가 MRI를 찍었더니. 예.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4번인가 이렇게 좀 찌그러들었어요, 하나가요. 예,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네, 찌그러들었는데 그것 예. 때문에 이렇게 그런지 이 다리가요. 네. 마비가 자꾸 오고 시려워서 죽겠어요. 아, 네. 그러세요. 지금 네. 어느 쪽이 좀 그렇게 마비가 오고 시리고 그러세요? 왼쪽이 더 하고요. 무릎 예. 밑이고요. 아, 그러세요. 이 다른 쪽도 그렇고 양쪽이 다 그런데 이 걸음이 잘 안 걸리고요. 예. 아주 통증 주사를 이렇게 맞고 사는데 그전에는 꽤 오래 가더니 예. 8개월도 가고 10개월도 가고 그러더니 이제는 1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맞아요. 그 아이고. 주사를. 예. 근데 그걸 맞지 말라고 덜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해야지요. 나이가 있어서 수술 못 되겠죠. 아, 나이가 있어서 수술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거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네. 예, 어르신, 누워 계실 때나 주무실 때도 많이 불편하신가요? 누워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 다리 불편해가지고, 이 다리 무릎팍 밑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무릎팍 밑으로 그냥 시렵고 저리고 그냥 예, 아주 괴로우시죠? 따갑고 예. 그때는 발을 먼지발가락을 팍팍 찔리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면 걸음을 못 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세입니다. 그래서 누워 계실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서거나 이제 걸으면 이제 이 다리가 저려오고 시리고 빠질 것 같고 엉치가 무너질 것 같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협착증이고요. 근데 가만히 계실 때는 안 아프시기 때문에 꼭 꾀병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인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주사를 저희가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차단술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이제 약이 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달씩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노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계속 아프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병이 더 심해진 겁니다. 병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신경주의에 계속 주사를 넣다 보면 신경주의가 들러붙어가지고 주사를 놔도 약이 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주사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저희가 안 좋은 약물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만 쓰면 좋은 약인데 그걸 과도하게 쓰는 경우에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몸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로 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러붙어 있는 부위를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치료들이 고주파수의 감압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 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유착만 박리시켜서 그쪽으로 다시 약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신경성형술 또는 풍성확장술 같은 거로 이분의 어떤 치료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리 쪽에 주로 불편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자주 하시는 어떤 전문 병원에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증상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좀 해주셨고 병이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통증 주사로는 더 이상 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비수술적인 그런 시술적인 치료법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꼭 찾아가셔서 치료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7이요. 네. 이제 중후반 넘어가고 계시고. 네. 자,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한 지가 지금 8월달이면 1년이거든요. 8월 말일이면요. 네. 어떤 수술 하셨어요, 그때? 협착증 수술이라고 걸음을 못 걷고 이 다리 알통이고 이 허벅지 같은 데가 막 너무나 통증이 심해갖고서 걸음을 못 걸었었어요. 예, 그래갖고서는 또 대학병원을 가갖고서는 또 다시 저기를 이제 MRI 보고 그랬더니
협착증이 너무 심해갖고서는 시술로도 안 돼. 시술을 12번을 했어요, 제가.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2003년도에요. 네. 2013년도에. 예. 그러고 협착증 수술을 하고 나서는 또 무릎이 안 좋아서 걸음을 못 걸었어요, 제가요. 예. 예, 그러고서는 5개월 만에 또 무릎을 수술을 인공위로 또 하야면은 된다고 해갖고서 했어요, 제가. 예. 그러고 이렇게 걸음을 조금씩 이제 무릎이 좀 저기에서 걸음을 조금씩 걸었다 보니까 이 발가락이 시렵고 막 저려요. 그 오른쪽이. 네. 예, 그래갖고서 조금 한 550m 정도 가다가는 이제 앉아서 쉬고서 다리를 주물르면 또 이제 이게 좀 간단해서 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병원에 갔더니 한번 신경과 가서 검사를 해보래갖고서 이제 하나 신경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무릎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이가 없고 허리가 많이 또 안 좋아서 이 발바닥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서는 이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더니 한 달치를 약을 먹어보고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보자고 해서 한 달을 약을 먹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마찬가지고 이 허리 응치 같은 데가 이렇게 아파요. 네, 약도 효과가 없으셨고요. 예, 어머니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수술 이후에 뭐 무릎은 좀 괜찮아졌는데 허리 쪽은 지금 전혀 이제 다리까지 오는 게 좀 전혀 차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전에는 이제 허벅지하고 이제 저기 이제 무릎 밑이 뒤꿈치를 해서 그런 데가 그랬는데 반대편으로 발가락하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지고 반대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치료의 과정과 증상까지 지금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원장님 설명 들어보실게요. 네. 이제 67세 여자분이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여기저기 다 안 좋으셨던 것 같고요. 네네. 제 엉치 쪽의 통증이 아마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마 2003년도에 시술을 하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이런 경막의 내시경이나 이런 고주파 시술이 아니고 아마 허리 쪽에 주사를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사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없었던 이제 수술까지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 과정 중에 이제 무릎도 같이 안 좋으니까 무릎도 같이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무릎이 한쪽을 수술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허리를 이 체중을 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허리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한 마디 이외에도 분명히 다른 마디들이 분명히 나쁜 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다리에 어떤 불편감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유착을 박리시키고 이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이 약 먹고 이제 보통 이제 운동시키고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렇게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의사와 상의를 해 보시면은 좋은 적응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병이 좋아지시면은 꾸준히 이 몸이 여기저기 퇴행된 부분이 다시 젊어질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을 관리를 하시면은 67세면 아직도 30년은 적어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안 아프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그때 받은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유축컨대 벌써 몇 년 전의 시술이다 보니까 아마 좀 주사 정도에 좀 끝났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떤 시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좀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뵙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가 63이에요. 네, 60대 초반이시고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니, 저는 여자 괜찮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참고 그냥 말았는데 도저히 앉았다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되셨다고? 일주일 되셨다고요? 네네. 예. 병원은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병원 안 가보셨어요? 뭐를요? 병원. 예, 병원에 한 군데 정형외과 갔는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더니 예. 협착증? 예예. 그거인 거 초기인 것 같다고 하면서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은 그럼 그 이후에 치료는 뭐 물리치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고서 물리치료 한번 받고 약 3일치 가져와서 먹고 네. 그냥 또 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그냥 저가 생각에 예. 너무 이제 식당을 하니까 그냥 일만 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운동을 좀 해봤어요. 예. 걷는 운동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훌라후프 보조 한 20분씩 하고 네. 그랬더니 그날 밤은 괜찮아요. 네. 그 전에는 막 쑤시고 아프고 잠을 못 잤는데 네. 그날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동 때문에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계속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걷는 운동을 좀 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또 그래도 또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가 또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또 정형외과 다른 데를 또 가봤죠. 예.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냥 글쎄 약 좀 먹어보고 물리치료를 받아보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가서 먹는데 그거는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상황은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예, 원장님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세요. 네네. 네. 그냥 단순한 요통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통증의 강도가 좀 심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뭐 적금 정밀 검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고려할 때는 아니고 지금처럼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다음에 허리를 이제 통증이 좀 가라앉고 약을 먹으면서 가라앉으면은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시키면은 특별한 병이 없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그냥 좋아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주, 한 달이 됐는데도 통증이 오히려 줄질 않고 자꾸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병이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걷잡없이 진행돼서 간단하게 날 수 있는 어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리치료 지금 하셔야 되는 단계가 맞고요.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좋아지면은 운동하시고 다시 젊어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3주가 지났는데도 낫지 않고 계속 힘들어지고 통증이 반복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시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요. 정밀 검사 후에 그 병의 원인에 맞춰서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병을 완치시키고 관리를 통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방치시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머니가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 의지를 좀 보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 좀 그 병원에서 지금 가이드 해주는 대로 좀 물리치료 받아보시고 약도 좀 복용해 보시고요. 그렇게 지내시고 한 달 정도 지나도 차도가 없을 때 원장님께서 한 3, 4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켜보시고 안 되면은 계속해서 편찮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MRI나 이런 것들을 좀 찍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술들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차례대로 한번 시술을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전화 잘 주셨어요. 딱 이때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막의 내시경 시술 그리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시술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비수술적인 시술들의 어떤 부작용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그 몸속에 신경 안쪽으로 관이 들어가고 우리 바늘을 찌르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상처 부위에 어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수술 부위에 어떤 가벼운 혈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던 거에 비하면 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번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무료 전화 상담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다면 좀 더 건강한 허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삶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